시험에 잘 나오는 그 숫자만 모아가지고 특강인가? 안 했어요. 특강 안 하고 뭐 할 때 했더라. 아니 도대체 누구 걸 아니, 보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우 편집. 편집 마지막에 올려야죠 이걸. 시작. 교수님 시작했어요. 카메라 보셔야죠, 카메라. 이쪽으로 좀 당겨오세요, 좀. 이거 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보라. 이거 어디 갔노?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공법의 세계로 같이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잘했죠. 다시. 끄고, 다시.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뒤에 보시면 산도 보이고, 바람도 불고, 공기도 엄청 좋은데 못 느끼시죠? 여기는 지리산 아래에 자리 잡은 산청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리산 산청까지 온 이유는 이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곁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우리 지금 마스크로 입을 가려놔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랜드프로와 인강드림 그리고 휴넷에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랜드프로, 그리고 인강드림, 그리고 휴넷, 이렇게 세 곳에서 아주 스타 강사로 활동 중이신 최기락 교수님이십니다. 공법을 몇 년 동안 강의를 하셨죠? 23년 차 정도 됐죠. 네. 여러분, 공법을 23년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23년? 네, 23년. 와, 진짜 그렇게 한 길, 외길을 20년 넘게 가기라는 거는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저도요, 최기락 교수님의 공법을 듣고 합격했습니다. 공법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공법 첫 번째 모의고사 쳤을 때요, 20점 받았거든요. 1번으로 다 찍어도 2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열심히 풀었는데 20점 받았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때. 그런데 마지막 본 시험에서는 7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 최기락 교수님의 강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월달이잖아요? 근데 이 4월이나 5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해도 될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우리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부를 하는 기간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짧은 기간이어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포기하지 않고 만주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하겠죠. 네,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근데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법적인 지식, 민법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공법. 공법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소수의 전공자가 아니면은. 그래서 처음에 낯설고 접근이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학원이나 요즘에 인터넷 무료 사이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기본 이론 과정을 인터넷 강의로 들으셔야 돼요.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시고 잘 준비하신다면은 짧은 기간 6개월, 1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 다 알겠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 강의만 들어도 시간이 모자라고 심화까지 들으려니까 시간이 더 없는데요. 그러면 입문 과정은 가장 진짜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을 깨버리고요. 입문 과정은 11월, 12월 강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11월,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용어 설명이나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출판사 상관없이 일단 기본서를 선택을 하면은 1일 2월에 진행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수험 준비를 해야 될 한 70%, 80% 강의가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개략적인 이해와 또 용어에 대한 익숙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진짜 없다면은 문제풀이만 제대로 듣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 위주로 공략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심화 강의를 뛰어넘어도 된다. 그렇죠. 그 말인가요? 네. 입문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뛰어넘고 기본 이론 과정 2번을 반복하고 문제풀이 시간에 오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기본 강의를 2번 반복하고 심화 강의 뛰어넘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기본 개념을 잡고 시험을 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없고 시험 준비는 해야겠고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을 풀면은 문제집의 그 문제수가 출판사하고 좀 다르겠지만 500문제에서 한 700문제 된다고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근데 공법은 그 조문을 크게 벗어나서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합계론이나 민법하고는 학문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500문제, 700문제, 800문제 중에서 아마 그 2달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문제는 한 300문제 4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0문제 중복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문제 300개를 선택해서 그 선택된 300개의 지문을 반복적으로 OX로 판단하시고 X면은 왜 X인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다면은 300문제만 풀어도 60점이 넘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 한 300문제 정도만 완벽하게 소화를 해도 합격 점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300문제라도 그 300문제 안에는 지문이 한 문제 5개 지문이 있잖아요. 물론 그럼 1500개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한 것만 문제를 만들잖아. 네. 그러면 1500개 지문을 O와 X로 판단할 수 있어. 네. X면은 왜 X인지를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떤 신문에 나오더라도 80점은 못해도 60점 내외는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다 내용 다 알아야 된다는 것 같이 들려요, 저는. 그래도 교수님 말씀처럼 내용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단순하게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두 다 100% 파악을만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교수님 맞습니까? 맞는데, 네. 물론 이제 기본 강의를 2번 정도 반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오면 낯선 부분이 있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OX로 판단할 수 없잖아. 그리고 또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찾아서 관련 테마를 이론 강의로 보충을 하면은 쏙쏙 들어오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법 기본서 읽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본서. 다른 유튜버들이 공부 방법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기본서 읽지 말고 요약집 바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과연 그래도 될까요, 교수님? 요약집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요약집 소화가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유식 없이 불고기 먹을 수 없어. 맞네요. 이유식이 필요하네요. 기본서는 무조건 꼭 읽어야 하는 거다. 그죠? 네. 네. 그러면 기본서를 공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 없을까요? 기본서에서 밑줄 그어드리고 설명하는 부분을 모으면은 요약집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요약집을 선택을 해서 요약집은 살을 다 떼버리잖아요. 떼담아 있잖아. 그럼 모양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적인 지식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데 살코기 없는
대한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걸 보고 조금 이걸 좀 자주 봐주세요. 알았어요. 내만 쳐다보지 말고. 이쁜 거 어떡해요. 그렇구나. 저쪽에도 있구나. 이뻐가지고.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1차, 2차를 같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교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 기본서를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는 요약집만 봤어요. 요약집만.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시간이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안 나가지고 인강도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듣고요. 그러고 요약집 읽는 것도 밤에 자기 전에 좀 보고 이 겨우겨우 그래갖고 시험을 쳤는데 그때 공법이 제가 40점인가? 그렇게밖에 못 받았었어요. 첫 해에. 그러니까 첫해 떨어졌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를요. 제가 그래갖고 2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재수했잖아요. 1차만 합격해놓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재수할 때는 기본서를 진짜 필독했습니다. 열심히 막 3번, 4번, 5번은 못 봤는데 한 2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요약집으로 넘어가가지고 요약집 볼 때는 기본서를 아예 안 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처럼 시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적어도 2회독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OX 지문 같은 거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넘어가시면 이유식 없이 불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유식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가 차근차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수험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게 기본서 몇 박스. 한 권에 입문서 한 권에 요약집 한 권에 문제집 한 권에 뭐 또 장판집 문제집 한 권에 각종 프린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노력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저 이제 이렇게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시비를 당겨서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목표물을 펼쳐놓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잡아야 될 목표를 못 맞추는 노력에 낭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심플하게 자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서도 그 교수님들이 설명해주는 테마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집도 10건을 푸시는 분은 합격하기 힘들 거예요. 한 권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한 중급급이 되지 않은 한 300문제를 10번을 반복하는 게 더 합격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중복되지 않는 300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문제집 10권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완벽하게 소화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에듀윌, 랜드프로, 방문가 또 어디죠?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전부 다 컬렉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험 치기 전까지 그 10권을 다 푸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10권을 다 풀지도 못해요. 다 풀지도 못해요. 푼 것도 아니고 안 푼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집중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교수님 생각하고 저는 같은데요. 교수님의 그 공부 방법을 실천을 하시되 교수님께서 단권화 시켜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하고 한 권 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완전히 모르는 문제집 있잖아요. 아예 끄적이지도 않은 문제집을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완벽하게 소화했는지. 그래서 공부용 한 권, 시험용 또 다른 출판사 거 한 권 해가지고 2권으로 계속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은 네. 방법인데 다른 문제집, 출판사의 문제집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월 그 학원마다 보는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교수님. 네. 그러면 그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치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그럼요. 그럼 3월달부터인데요. 당연하죠. 근데 그 모의고사를 3월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리는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틀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봐야 그 부분에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되어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탄탄한 실력이 쌓여가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왜 안 봐요 하면은 교수님 저는 이제 공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실력이 됐을 때 보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실력이 됐을 때 보려면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모의고사 한 번도 못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연습하지 않으신 분이 네. 프로가 될 수 없고 합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의고사는 보통 이제 처음 보면 현정씨 몇 점 맞았어요? 첫 모의고사? 아이. 아니 몇 점대? 20점대. 그게 그렇게 정상적인 점수예요. 그럼 80%의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것을 기본서나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그 수험서를 펼쳐놓고 어디가 왜 틀리는지를 하나하나 오답 노트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력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있게 돼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틀려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본 영역은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쌓여서 탄탄한 실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무조건 첫 모의고사부터 빠짐없이 바라는 거죠. 연습하지 않고 프로를 될 수 없고, 그리고 프로 수험생이 안 되면 합격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리고 교수님, 네. 제가 공법 공부할 때요. 네. 그 공법도 뭐 되게 그 단원이 많잖아요. 많죠. 6개, 7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요. 공법에 6개의 법률이 있죠. 예. 그래서 그 6개의 법률이 있잖아요. 공법에. 네네. 그래서 그 6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두 개 빼고 하고 싶죠. 그거 물어보려 그러죠.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